네, 저번 1탄에 이은 이번에는 2탄 영상입니다. 일단 종가 베팅을 배우시는 분들 대부분 다 초보자라고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하세요. 일단 키움증권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키움증권을 안 쓰시는 분도 키움증권으로 계좌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도 조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종가 베팅에 관한 조건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동시호가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조건 검색으로 찾아보고 종가 베팅을 할 만한 종목을 10분 동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즉 MTS로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는 증권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써본 데는 키움과 미래에셋 대우인데 미래에셋 대우는 제가 알기로 안 되거든요. 근데 개인이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가 키움과 미래에셋 대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증권사가 조건 검색을 MTS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 키움 계좌 하나 파세요. 그리고 내 증권사가 핸드폰으로 조건 검색할 수 있어도 계좌를 하나 더 만드세요. 일단 무조건 하나 더 만드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키시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딱 100만 원만 넣으세요. 100만 원만. 그리고 이것으로 매일 연습하시는 거예요. 매일. 진짜 매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좌, 지금 만든 이 계좌는 진짜 딱 종가 베팅용으로만 씁니다.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초보자가 계좌가 섞이게 되면은 돈이 섞이게 되고 돈의 제한이 다르니까 종목의 비중조차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곧 매매에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조건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100만 원을 넣은 계좌는 그날 내가 종가 베팅을 봐서 종가 베팅을 할 만한 게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할 만한 게 한 종목이 있으면 100만 원을 다 하셔도 되고 할 만한 종목이 2개가 있으면 50, 50 하셔도 되고 3개가 있으면 30, 30, 30을 하셔도 되고 혹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좋아 보이고 하나는 덜 좋아 보이면은 뭐 70대 30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 쪽에 100을 넣으셔도 되고 하나 쪽에만 50을 넣으셔도 되고 어찌됐건 100만 원만 가지고 매매를 해보세요. 무조건. 단 이렇게 매매를 한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당일날 손가락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당일날 무조건 매도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매도 치셔야 돼요. 제가 100만 원으로 설정하라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100만 원으로 많이 깎여서 뭐 1, 2만 원 매도 친다고 아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못 칠 금액 아니에요. 눈 감고 자르셔야 돼요. 금액이 작으니까 매도 버튼 누르기도 더 쉬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하라는 거고 무조건 다음날 매도 치셔야 돼요. 다음날 무조건 매도 치는 거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이 계좌로 종가 베팅을 하면서 내가 종목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종가 베팅 매매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익혔다는 느낌이 오는 시기가 이제 올 거예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계좌를 합치지도 마시고 돈을 추가적으로 넣지도 마세요. 그리고 돈을 빼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 시기가 올 때 이 시기가 언제냐 최소한 내가 시작한 100만 원보다는 돈이 많아져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건 기본 조건이에요. 100만 원보다 적은데 감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감 잡았다고 느끼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 조건 중에 하나는 초기 자본보다 많아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매매를 하다가 이제 슬슬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 생각하고 승률도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고 금액도 내가 초기 자본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매매를 쫙 뽑아가지고 통계 내보세요. 확률 몇 프로 나오나 통계 한번 내보세요. 통계 확률이 70% 이상 안 나오면 수익으로 나온 날이 70%가 안 되면 아직 안 돼요. 70% 이상 됐을 때만 이제 여러분들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70% 이상 됐을 때만 이제 여러분 각각의 자산에 맞게 여러분들의 베팅력에 맞게 이제 금액을 설정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 부분에 내가 연습하다가 너무 많이 까서 나는 최근에 많이 이기는 것 같은데 70%는 절대 나오기가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최근에 뭐 한 달, 최근에 뭐 2주 이렇게 최근 것들로만 통계를 내가지고 약간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 내가 어떤 날에 특별히 뭐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성공이 좀 높으니까 이날 빼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쪽팔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만 아는 여러분들의 계좌고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3주면 3주, 2주면 2주 이렇게 딱 잡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계를 딱 내보세요. 어떤 날은 많이 실패했으니까 이날 빼고 다음 날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통계 낼 때 제가 실패를 한 날이 있으면 그날 일부러 넣어서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실패를 딛고도 내가 통계가 높으면 정말로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통계를 내서 나의 높은 승률을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잃었건 실패를 얼마나 했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 지금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나의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슨 승률로 남들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어디 남들 보여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한테 안 보여주고 내가 돈을 더 버는 게 중요하지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좀 거들먹거리면서 내 수익이 줄어드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릴게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팁을 드릴게요.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세 가지. 감을 좀 잡았다 생각하면 승률에 대한 통계를 내보라고 했어요. 이 승률의 통계가 최소 70%는 이상이 돼야 돼요. 승률이 70%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70%가 나올 때까지 금액을 늘리거나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70%는 여러분들이 본절로 나오는 것도 승으로 칩니다. 그것도 승으로 치는 거예요. 본절로 나오는 거. 수수료 정도 까고 나와서 수수료 정도 손해 나는 것도 승으로 치는 거예요. 내가 뭐 다음날 뭐 하락해서 파는 거 이런 거는 패지만 본절로 나오는 것까지는 승으로 칩니다. 그렇게 해서 70% 넘으면 돼요. 왜냐면은 본절로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잃어도 본절로 나왔다가 한 번 승 이기면 본절 한 번에 다 메꿀 수 있어요. 본절은 실제로 손해로 치는 거 아니에요. 본절도 승으로 칩니다. 내가 다섯 번 매매해서 네 번 본절로 나오고 한 번 승이면은 이거는 해도 되는 매매예요.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승률이 70%가 안 될 경우에요. 승률이 70%가 안 될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계를 내봤을 거예요. 근데 생각과 다르게 승률이 70%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보는 타이밍과 파는 타이밍 이런 게 다 달라요. 내가 70%가 안 됐는데 내가 조금 더 빨리 팔았다면 혹은 조금 더 늦게 팔았다면 70%로 넘길 수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파는 타이밍을 조금만 바꾼다면은 나의 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거에 대해 70%가 안 나오는데 이것을 약간 조정을 해주면서 승률이 확 높아지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파는 타이밍을 조금 조정해서 조금 빨리 팔거나 조금 늦게 팔았을 때 수익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손해였던 것도 본절로 나올 수 있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승률을 한번 내보시고 내가 타이밍을 약간 조정한 다음에 그걸로 또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타이밍을 조절을 할 것이 없는데 승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아직 종목을 보는 눈이 부족한 거니까 연습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번째 타이밍을 조정하는 거 요것을 분석을 해서 내 타이밍을 약간 조절할 것을 발견을 하였다면 거기에 맞게 다시 설정을 해서 다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약간 조정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 넘을 때까지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를 배우면은 조급해요. 저도 그렇고 뭔가 엄청난 비기를 알게 된 것 같고 이것을 당장에 써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망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이 말은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 지금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을 알았다고 해도 이것을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안 써도 주식장은 오늘도 열리고 내일도 열리고 일주일 뒤도 열리고 한 달 뒤도 열리고 1년 뒤도 열리고 10년 뒤도 열립니다. 종목도 오늘 내일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계속 있고 계속 나와요. 내가 베팅할 만한 종목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식은 심리 게임이에요. 보급하면 지게 돼 있어요. 주식은 내가 심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또한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제가 아까 앞서서 70% 말씀드렸죠. 나에게 승률이 높다는 것을 통계를 내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베팅하지 마세요. 확률 싸움이에요. 주식은 승률도 내보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의 감에 이러면 당연히 오르지 싶어서 막 던지고 오르지 싶어서 베팅하고 하는 이런 행위는 여러분들은 정말 홀짝 도박하는 행위예요. 홀짝 도박. 나의 승률조차 모르면서 나의 통계도 안 내봤으면서 올라갈 것 같아서 매매하는 거. 이것은 홀짝 도박이에요. 홀짝 도박. 여러분들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 베팅의 기본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 이길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하는 게 베팅이에요. 여러분
분들은 도박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운에 맡긴 채 돈을 그냥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를 내보고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시장 전체가 위험하거나 시장 전체가 불안불안한 장에서는 종가 베팅 잘 하지 않아요. 제 최근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종가 베팅도 최근에 조금 하기 시작했고 3월달이랑 4월달 계속 안 했어요. 좀 풀린다고 할 때도 저는 종가 베팅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 불안감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 맞고 내려온 저항선까지 올려서 끝냈다는 것은 올리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안 좋은 시장에서도 올리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올리려는 모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은 지수 이기는 종목 없고 악재 이기는 종목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김정은 사망설 나왔을 때 대북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모양 굉장히 잘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김정은 사망설 때니까 모양 만들어 놨던 대북주 막 죽고, 김정은 다시 살아있다고 하니까 모양 만들어 놨던 방산주 죽고, 정말 시장의 악재는 만들어 놓은 모양을 무시하고 내려오거든요. 예전에 홍정욱 관련주 굉장히 모양 잘 만들어 놓고 진짜 예쁘게 만들어 놨었어요. 제가 그때 베팅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홍정욱 딸이 마약을 밀수해서 들어왔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악재였죠. 그 다음날 개파로 거의 하한가 가까이 갔어요. 악재 이기는 종목 없어요. 물론 이런 홍정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악재였어요. 하지만 김정은 사망설 들 때 대북주나 방산주 같은 거는 내가 얼마든지 이게 뒤바뀔 수 있다, 불안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죠. 이럴 때는 모양을 만들었어도 김정은 사망설 돌고 할 때는 방산주나 대북주는 웬만하면 베팅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상 가능한 악재에는 베팅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팅을 하는 거는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짝 베팅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 장세가 불안할 때는 굳이 종가 베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충분히 조금 시기 지나고 이게 풀리면은 종가 베팅 하기 좋은 장들이 계속 올 텐데 굳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장은 오늘도 열리고 내일도 열리고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도 열린다고. 내가 주식 한 달밖에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 오늘 내일 뭐 앞으로 한 달밖에 못하고 군대에 가야 돼. 혹은 내가 지금 뭐 병 걸려서 시한부 판정이 앞으로 진짜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뭔가를 하고 싶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남기고 이러신 분들 제외예요. 정말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주식장도 계속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굳이 확률이 낮은 장에 승부를 걸지는 마세요. 좀 지양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종가 베팅을 한 종목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종가 베팅을 할 때부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고 사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계산을 안 하시고 차트가 너무 좋아서 샀다고 하더라도 산 종목에 대해서는 준비는 해 놓으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 팔 건지. 차트상 저항선, 이전에 저항선에 붙여서 끝냈을 경우에 종가 베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저항선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저항선에 선을 그어 놓고 다음날 이 종목이 올랐을 때 이 저항선 밑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 저항선 부근, 이 저항선보다 밑에서 파세요. 이 저항선 뚫기 힘들어요. 일단 파세요. 더 올라가더라도 파시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다음날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저항선 위에서 시작을 해버리면은 진짜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저항선 위에서 시작해버리면은 그 다음 저항선까지 보세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무조건 팔 때 저항선을 항상 보고 팔거든요. 근데 다음날 그 저항선 위에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막 떨어져서 이 저항선 뚫고 내려오면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매도하는 자리는 저항선을 그어 보면서 내가 그것을 결정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실전으로 제가 몇 가지 매매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